안녕하세요, 콩보코TV 안변입니다. 요새 주식 시황이 굉장히 좋죠. 자, 나한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좋은 부지가 있다, 사업이 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하게 됩니다. 더 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혹하게 되죠. 또 제대로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금값이 요즘에 좋다, 금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림이나 또 좋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고심을 해보지만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처에 돈을 보내게 됩니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상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장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 시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지만 통과만 되면, 규제만 풀리면 적어도 5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근데 약속한 일자가 다 되어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챗 콩보코TV를 검색해주세요. 자, 오늘은 돈을 투자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업이 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 결국엔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건 대여금이 되고 또 어떤 건 투자금이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여금이건 투자금이건 먼저 돈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대여금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 투자금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투자가 잘 되면 수익이 되지만, 투자가 잘 안 되면 그건 역시 같이 투자를 한 책임이거든요. 대신에 이 대여금은 이자를, 또 투자금은 수익금을 갖잖아요. 이 투자에서 흔히들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분대로 수익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다 그러면 이 수익을 지분만큼 제한 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여금은 다릅니다. 대여금은 내가 몇 퍼센트의 이자로 주겠다, 이렇게 이자를 정하면 이자로 정한 금액밖에 못 받아요. 그럼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자를 많이 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자는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죠. 그걸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사금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액대출 이런 거 보면 월 3부, 월 4부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10일 내, 20일 내 대출을 받으면 빌려준 돈 100을 갚는 경우도 있고, 소액이니까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거 다 이자 제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은 대여금에 비해서 이런 이자의 제한이 없죠. 얼마든지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배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투자를 해놓고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게 투자금 반환 소송이죠. 민사소송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민법상으로는 조합에 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조합관계를 적용해서 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 그럼 조합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처에 현존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 중에 내 지분만큼 돌려달라, 그리고 또 약속한 수익금이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해달라, 그 수익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투자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소문 들리거나 아니면 정황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정확히 투자처에 얼마가 있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 투자처의 재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은 결국은 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반환받을 때에도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그 투자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투자금은 얼마고, 해당하는 지분은 얼마나 되고, 또 수익금은 얼마로 정했고, 또 얼마만큼 정산을 한다거나, 언제까지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 중요하겠죠.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하긴 한데, 없다면 어떤 원인으로 돈을 투자하고 또 얼마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됩니다. 문자나 전화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그다음에 이메일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또 투자하는 상황에서 수익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받은 내역들도 중요합니다. 봐라, 내가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일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모아서 이 소송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얻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투자가 다 가짜인 거예요. 그 투자의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림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뭐 그림이 없는 것이고, 또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업 시행의 실체는 없는 겁니다. 이 돈은 당연히 못 받고 있죠. 그 피 같은 돈이 심장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이 투자 계약이 가짜다, 이걸 가지고 당연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이 매우 높은 거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또 기본 양형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이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뭐 용서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이 별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결국엔 감경 요소로 중요한 건 이러한 재산적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이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 투자 사기에 있어서도 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곧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좀 먼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에 대한 조문 한번 볼까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뭐 피해 금액이겠죠. 이게 5억 원을 넘어간다. 그럼 이 특경법이 적용이 됩니다. 더 무겁게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요건들은 이 사람을 기망해야 되고, 또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망은 이 속이고 속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이 상대가 나에게 어떤 투자를 해라 했는데 그 투자가 없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실체가 없다면 그거 바로 사기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투자는 아닌데 내가 뭐 돈을 받으면 내가 당연히 돌려주려고 했다, 수익도 발생하면 주려고 했다, 내가 원래는 뭐 사업 시행이 아니라 원래는 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투자하지 않을까봐 사업 시행을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뭐 금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받으면 당연히 하려고 했고, 내가 실제로 뭐 금에 투자한 내역도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이걸 뭐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투자처로 말한 용도와 다른 경위로 돈을 쓰고 투자를 한 경우, 그 경우에 내가 들었다면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이 상대가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뭐 수익성 있을 수 있죠. 투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수익금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또 원래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행위 또한 또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불확실한데 확정 수익인 것처럼 이 몇 배를 불려주겠다, 뭐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돈을 받는 경우인데요. 자, 이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할 당시에 애초부터 투자할 용처도 없고, 또 실제로는 투자할 생각도 없어요. 또 투자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다른 용도 내지는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경우, 그리고 애초부터 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었다는 것, 즉 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도 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도 받고 형사 절차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게 되죠. 또 앞서 그 처벌을 받을 때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 부분, 이걸 변제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요. 내가 투자를 했다가 혹시나 이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오픈챗 공복구TV로 검색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